이어서 오늘의 작전 돌입하는데요. 오늘의 작전은 여러분도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숨은 내관 3호 대출 펀드 부실 이야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닉슨은 정말 괜찮은가? 또 엘 에리얼은 2007년 8월, 즉 서프라임 모기지 직전의 사태가 떠오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 작전과 함께 3호 대출 펀드 부실 이야기 아주 깔끔하게 아주 짧은 시간에 정리해 가는 또 그런 시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게 만약에 이란전이 없었으면은 이게 더 크게 터졌을 것 같았던 바로 묻혔던 악재가 바로 이 3호 대출 펀드의 부실인데요.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여기가 자신들의 이제 여러 가지 사모펀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모펀드에 대해서 환매 중단에 대한 선언을 했었습니다. 블랙록의 H랜드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환매 요청은 이 전체 NAV의 9.3%가 난 돈 찾겠다라고 들어왔었는데 이 중에 5% 룰만 적용을 하면서 5%만 내준 겁니다. 돈을. 투자자들의 전체 12억 달러 중에서 6억 달러만 이제 허용을 한 거고 아니 블랙록이요. 이래도 되는 건가? 이게 역사상 초유거든요. 왜냐면 이 블랙록이라는 데는 돈이 없지를 않거든요. 충분히 내줄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는 이제 분기에 전체 5%의 전체 펀드 순자산의 5%만 환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초유의 사태가 터지게 된 겁니다. 아니 우리가 블루아울, 블랙스톤 얘기는 여러 번 드렸는데 블랙록까지라고 하고 여기도 환매를 해줬으면 문제가 아닌데 환매를 거부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미국 내에 있는 3호 대출 펀드들 부실이 대체 얼만큼이냐, 얼마나 많이 지금 이 악화되고 있는 거냐라는 우려가 더 커지게 된 겁니다. 물론 이 블랙록에서는 뒷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좀 뇌피셜이라서 뭐 저희 하단가 이렇게 해서 쓰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게 사모펀드잖아요, 여러분. 사모펀드라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모펀드, 주식형 펀드 환매하면 다 내주죠. 근데 이 사모펀드라는 것은 일정 약속을 하고 기간을 하고 개별적으로 약속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블랙록이 거절한 부분은 아마 중동 부호의 자금이 환매 요청을 한 것이다. 그래서 뭐 미국 백악관이랑 협의를 해서 내가 그 돈은 못 내준다. 이제 그래서 막았다는 썰도 있기는 합니다만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12억 달러라고 하면 한 뭐 2조 원대잖아요. 그 돈이 없어서 블랙록이 못 내준 건 아니었겠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뭐 카더라처럼 중동 자금 환매 들어오니까 막은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안 좋은 거죠. 이 웬만한 이 3호 대출들이 다 빠그러져서 정말 뭐 NAV가 한 뭐 5분의 1, 2분의 1 아니면 3분의 1로 쪼그러들었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요. 이 사모펀드는 우리가 잘 아시고요. 사모 대출 펀드라는 건 뭐냐면 요즘에 은행들이 기업들한테 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자금 경색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 AI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그 용도로 이자 받아서 투자자한테 돌려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건데 연초에 이 블루아울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OBDC2에 대해서 환매 중단을 했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앞으로 환매 중단을 하고 만기까지는 순자산 가치 NAV의 30% 내에서만 환매해 주겠다라고 자기들이 룰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전문가들은 이 발표 나오자마자 니네가 갖고 있는 즉 블루아울이 갖고 있는 이 3호 대출 펀드의 장부가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나온 겁니다. 즉 뭐 장부가의 절반만 환매해 줄게, 장부가의 30%만 환매해 줄게 뭐 이렇게 블루아울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체를 지금 이게 빵원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블루아울이 그중에 한 펀드에 대해서 만기까지는 아예 환매해달라고 하지 마라. 환매를 영구 중단하고 기다려라라고 하니까 정말 속 타죠. 이게 공모펀드에서 했다면 난리가 났을 텐데 사모펀드고 여기에 이제 투자한 사람들은 다 부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국다하고 이게 이야기가 판이 커지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블루아울에 했던 것들은 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거든요. 이것들을 막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미국에 있는 AI 솔루션 기업들, 그러니까 반도체 아닙니다.
AI 붙어가지고 이런 거 하겠다 저런 거 하겠다라는 기업들이 지금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역추적할 수가 있고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 사모펀드 했던 그 부자들 못 돌려받는다. 이 사모 대출했던 것들은 돈 못 돌려받을 거다. 뭐 이런 좀 비아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아울 다음이 이제 블랙스톤이었었죠. 블랙스톤은 V크레딧에 대해서 8% 37억 달러가 환매 이제 요청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다라는 것은 제 추정이지만 그 해당 펀드가 이미 다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뭘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랙스톤이 어떤 일을 했냐? 임직원들한테 너네가 이거 돈을 이 소위 말하는 펀드를 사줘라라고 해서 4억 달러 한 5천억 6천억을 임직원들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이제 자신들의 고객들한테 돌려주는 해프닝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크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엘 에어런이라는 현재 알리안츠 그룹의 고문이 나는 요즘에 나오게 되는 이런 사모 대출 펀드 부실이 지난 2007년 여름을 떠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2007년 여름입니다, 여러분. BNP 파리바라는 뭐 프랑스에서 최고의 자산운용사가 당시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에 투자하는 그 모기지 상품들을 모아서 했던 그 투자 펀드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환매를 못 해준다라고 하면서 증시가 한번 빵 떨어졌어요. 근데 그 뒤로 뭐 별거 아닐 거야라고 쭉 올라가다가 그 뒤로 1년 뒤 2008년 8월, 9월부터 아수라장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이 마치 그 1년 전, 아수라장 되기 1년 전의 모습인 것 같다라고 그런 회고록도 함께 나왔던 이제 그런 정도의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다만 우리가 뭐 무조건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꼭 뭐 이게 서프라임 모기지 부실처럼 되리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사모 펀드 지금 사모의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장 펀드 그러니까 공모 펀드까지 문제가 이어지는가를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모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이 돈 날린 것도 되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정도 급에 투자한다는 분들 다 막 뭐 진짜 뭐 500억대, 1000억대 이제 막 그런 부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왜 공모 펀드, 상장 펀드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냐라고 하면 이쪽에서 돈 빌려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망하게 되면 공모 펀드 중에서도 여기 돈 빌려준 기업에 투자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이제 부도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실은 상장 펀드들, 상장 공모 펀드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작년 10월에 이 자동차 회사들한테 이제 담보대출 잡아주는 그 회사 중에 트라이컬러라는 이제 회사와 몇 개 회사가 이제 파산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JP 모건의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지금 바퀴벌레 한 마리 나왔는데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왔다는 거는 이미 저기에 수백 마리가 즉 망할 기업이 득식을 거린다라는 얘기였었는데 그때로 돌아가 보면 11월, 12월에 막 AI 붐 나오고 우리도 4천 가구, 5천 가구 막 미국도 마이크론 난리 나고 하면서 그때도 이게 묻혔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업들의 실제 부도가 나오게 된다면 이 사모 대출 펀드의 부도가 이제 공모 시장까지도 올 수 있는 이게 일단 우리가 두려운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 자산 매각이 나오게 될 때가 이제 더 심각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모대출 펀드가 지금 막았잖아요. 아유 환매 안 할게, 안 해줄게, 안 해줄게 하는데 서로가 다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엑시트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막 던지고 싼 값에 막 매각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될 때는 일파만파로 더 커지는데 UBS의 분석은요. 올해 아마도 이 사모대출 시장에서 1,200억 달러의 부실이 나올 수가 있다. 뭐 상당한 규모 아니겠습니까?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부실을 예상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애초부터 돌아 그 원점에 있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던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워크입니다. 이제 이 AI 솔루션 나오게 되면서 이게 AI 소프트웨어 기업 다 죽이고요. 뭐 일부러 오프라인에 있는 부동산 기업 죽이고요. 물류 기업 죽이고요. 뭐 자산 관리, 금융 서비스 하는 데들 뭐 찰스 수압 이런 거 싹 다 죽이는 게 바로 이 클로드 코워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결국에 올 상반기, 하반기에는 관련 기업들, 즉 AI 클로드 코어크로 대추되는 기업들의 부도 사태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던지고가 나온다는 겁니다.
AI 파괴론이라는 거가요. 그냥 말로만 AI 파괴론이 아닙니다. 진짜 이 클로드 코워크가 아예 다 기업들을 파괴시킬 수가 있을 정도의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괜찮다. 이 부분만 함께 짧게 볼게요. 아무 상관이 없다. 맞아요. 이게 반은 맞는데 또 절반은 틀린 것이 뭐냐면 지금 이제 3호 이 펀드 대출 여기가 뭐 이쪽에 해준 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오라클에 투자한 건 아니고 이 친구들 아마존도 오늘 회사채도 나름 자기네가 뭐 5%에 돈 빌려서 지금 돈 러쉬를 쇄도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들과는 별개로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자산관리 기업들, 물류 기업들이 속속 망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 자금 경색도 분명히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 싹 다 망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막 경쟁적으로 짓는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 있어라고 하는 과잉 투자론이 나오게 되고 이러면 반도체도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굉장히 많은 곳들이 클라우드 회사들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때려 짓고 있는데 이런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류가 쓰고 있는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데이터 대비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많은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생성형 AI에 최근 거 물어보면은 잘 모르잖아요. 얘네가 왜냐 학습을 이제 못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현재는 과거의 모든 데이터들은 다 학습이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낼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이제 않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얘네가 학습한 것보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일파만파 이 기업들 부도러시가 나오게 되면 과잉 투자론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 삼전 하이닉스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부각되고 있는 이란전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이 3호 대출 펀드들의 부실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